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에 남편과 함께 아들, 딸을 키우고 열심히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에게 받은 상처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데 피를 나눈 가족이 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아버릴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은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머릿속에 각인이 될 테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가족들과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대출이 뒤따랐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빚 또한 점점 주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남들보다 한 단계 빠른 진급과 함께 월급도 올려받을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걸 시부모님께서도 항상 뿌듯해 하셨고 도움 주실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과는 많이 달랐어요. 애초에 남편을 좋아해 준 적도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비꼬듯이 얘기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뭐해? 그래봤자 월급도 쥐꼬리만큼 올랐잖아.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기대할 필요가 없지. 다른 집안들은 사위가 때 되면 용돈도 알아서 챙겨주고 여행이며 외식도 아낌없이 추진한다던데 너희들 결혼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니?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거 하나 받아본 적 없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좋은 사이를 본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가끔 사위 얼굴 봐봤자 기대할 게 없으니 한숨만 나올 수밖에. 너는 엄마를 이해 못하잖아. 엄마는 이 사람 얼굴 볼 때마다 그런 말 말곤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걸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자리 잡히려 하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챙겨드려도 되잖아요. 이 사람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안 보이세요?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도 불쌍해 죽겠어요. 힘들게 버는 돈 엄마 개인적으로 즐기시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들한테 나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뭘 도와줘? 장녀가 집안을 위해 희생해야지. 부모의 돈을 뺏으면 되겠어?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숟가락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짓들 보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나는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정말 오래간만에 부모님 얼굴 뵈러 온 거였는데 좋은 말은 조금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남편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나가려는데 동생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 뒤에 처음 본 남자가 고개를 내밀더니 남편과 저에게 인사를 건네길래 얼떨결에 받긴 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동생은 남편에게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대충 건넨 뒤 부모님을 불렀고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부모님께서 급하게 방에서 나오셨어요. 분위기를 살펴보니 동생이 데려온 남자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제부였어요. 저도 가족인데 한마디도 해주지 않은 부모님께 너무 서운했었죠. 그래서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걸어가자 엄마는 저에게 집에 안 돌아가냐며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긴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보, 저는 준비 다 됐는데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냥 차에 있으면 되지. 뭐하러 집에까지 올라왔어? 이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니까 올라왔죠. 아빠, 예약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서둘러 나가야 돼요. 다들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왜 내가 하는 말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건데? 아유, 귀 떨어지겠다.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희들도 볼 일 다 끝났잖아.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뭘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려 드는 거야? 오늘 박서방 인사 온다고 해서 밖에서 외식하기로 했다. 너희들은 밥 먹었잖아. 그리고 딱히 부를 일 없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것뿐인데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거니? 우리 이제 나가봐야 하니까 너희들도 어서 돌아가. 저희를 무시한 부모님과 동생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화를 내려 하자 남편이 저를 말린 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제 손을 잡고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무시당하는 것도 화가 나긴 했지만 문제는 남편한테는 냉장고에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대충 데워서 던져주셨으면서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오니 외식을 나간다는 말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남편도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저를 차에 태운 뒤 시댁으로 출발을 했어요. 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고 차별당한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저희 품에 안겼고 출출하다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셨는지 저희를 주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시모는 저희가 올 시간에 맞춰 정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부모님 집에서 눈치 보느라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한 남편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 너 사돈댁에서 밥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니? 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한 거야? 체하겠다. 천천히 좀 먹어라.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게 제가 잘 챙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게 왜 너 탓이니? 내 아들과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서로 변함없이 잘 지냈으면 한다. 너도 내 아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편하게 한술 뜨렴.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지? 서로 챙겨주기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헐뜯고 사는 건 참 미련한 짓이지. 그래도 어쩌겠니? 사람이 다른걸.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들은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생각들 하거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분명 나중에 기회는 찾아올 거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 일단 여기에서 자고 내일 일찍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시모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희 부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죄송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시모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사위 대접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서 눈칫밥만 먹고 있으니 시모는 마음속으로 오열하고 계셨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었네요. 저희 부부는 시모가 차려주신 밥을 급하게 비운 뒤 서로가 너무 피곤했기에
그날은 시댁에서 한숨 잔 뒤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풀린 남편은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저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어요. 남편을 데리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남편을 보며 던졌던 첫 마디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물어보셨고, 마음속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셨던 부모님께서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는 말을 꺼내자 그 자리에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앞으로 저희 남편에게 달라붙어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으셨던 거죠.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능력 없는 남자는 받아줄 수 없다고, 무조건 원하시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사위를 원한다고 못을 박으셨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적이 없으셨네요. 그래도 침대에서 코골며 자고 있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10년간 사위로 지낸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분명 서운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저도 잠을 청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시모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애들과 함께 간단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전날에는 나의 무시를 하더니 아침 일찍부터 전화한 이유가 뭐야? 나한테 좋은 말 듣지 못할 거 알고 있을 텐데. 언니 잔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어제 아빠 엄마한테 결혼 허락 받았어. 곧 상견례 할 거고 결혼식 날짜도 서둘러 잡을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자리를 채워달라는 거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필요할 때는 이용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전화하겠다는 거 괜히 또 이상한 말씀 하실까봐 내가 좋게 끝내겠다고 먼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군말 하지 말고 따라줘. 가뜩이나 엄마가 언니랑 형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줘야 그나마 본전은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랑 결혼할 그 사람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이번 결혼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언니나 형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감당되겠어? 그냥 토 달지 말고 일정 문자로 보낼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오도록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점수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부모님은 벌써 동생의 결혼을 이미 허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상견례 일정과 함께 주소가 적힌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침부터 정말 어이가 없었고 동생과 나눴던 대화를 남편에게 알려주게 되었죠. 남편은 별말 없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더 안 좋게 보실까봐 더는 군말하지 않고 상견례 일정 날 남편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그래도 중요한 날인 만큼 저희 부부에게 크게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이후 동생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부가 정식으로 저희 집안 식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동안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고 지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잖아요. 악착같이 모아서 노력하니 좋은 결과도 뒤따라 오더라고요. 10년 만에 국민 평수인 34평의 전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 알려드리는 거니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꼴랑 34평 가지고 자네는 지금 축하해달라는 말이 나오나? 매매도 아닌 천세면서 너희들 나이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집 아니니?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보고 계셨잖아요. 돈도 많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이 정도 모은 거면 정말 잘한 거죠. 그냥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모두가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서 꼭 서운한 말을 꺼내셔야겠어요? 얘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어. 어쩜 너는 성격이 조금도 편하지가 않는 거야? 한동안 입 다물고 있길래 살만 했더니만 이제 또 시작이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34평 전세로 들어간다는 게 솔직히 자랑은 아니잖아?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은 건데 당연히 좋은 말은 나가지 않는 거지. 막내 사이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 뭘 해왔는지 아니? 내 막내딸 하나 보고 사위가 가지고 있는 명의의 청담 빌라 서류를 들고 왔다. 내 거라며 건네주는데 지금 34평 전세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갈 것 같니? 지금 이 식사 자리가 누굴 위해 준비한 건데 눈치도 없이 와서 숟가락 얹었으면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서둘러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다시 새로 국 퍼놨으니까 와서 좀 거들고. 제부가 결혼이 성사가 된 뒤에 청담 빌라 서류를 엄마한테 건네드렸는지 입이 찢어져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부도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엄마는 퍼놓은 국그릇을 나눠주라며 저에게 지시를 내렸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차례대로 밥그릇 옆에 놓아주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이 제 눈에 전부 담기게 되었고 경악을 하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 앞에 국그릇을 놔두자 한술 뜨려 하던 찰나 엄마는 국그릇이 바뀌었다면서 갑자기 한쪽 모서리에 걸려있던 파리채로 먹지 말라며 남편의 입을 내려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라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입을 살펴보니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어서는 눈시울까지 붉어져 있었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계기였네요. 엄마는 우리 남편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꼴보기 싫으셨던 거죠? 그래도 그렇지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파리채로 이 사람 입을 내려칠 수 있는 거야?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는 엄마 딸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여보, 지금 그만 일어나. 앞으로 우리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사시겠지. 나는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그러니까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쳐? 10달 배 아파서 지금까지 키워줬더니만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 정말 집안 잘 돌아간다.
다들 적당히 좀 하지.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면 당신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집안 창피해서 집에 오질 못하겠어. 어떻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형부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깟 34평 전셋집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형부가 입조심만 하셨어도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지금 형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알아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리고 엄마가 너희 형부 입에 파리채를 내려쳤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만약 엄마가 제부 입가에 파리채를 날렸으면 너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저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 엄마도 너무 미웠지만 아빠와 동생의 태도도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제 앞에 놓여있는 손가방을 쏟아 부으면서 친정집을 초토화시켰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은 엄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에 대해 설명해 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큰 사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의 선물밖에 해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정담동에 있는 빌라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껏 저를 사이로 생각해 주시고 올 때마다 끼니는 거르지 않게 챙겨주셔서 이번에 전세이긴 하지만 저희도 넉넉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뒤에서 채찍질 해주신 덕분에 성공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었거든요. 저 또한 사위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장인 장모님께 아낌없는 사랑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가갈 수 없는 곳을 미련하게 10년 동안 달려온 것 같네요.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 사람 말대로 오늘 이후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 어머님께서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신도 이제 그만 짐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는 남편이 준비한 물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 급하게 포장지를 뜯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등을 돌렸어요. 엄마는 포장지를 뜯고 작은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놀라신 이유는 상자 속에 나온 내용물이 엄마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작년에 외할머니 산소에 모두가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남겨주신 유품의 목걸이를 산소에서 분실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분실한 목걸이를 찾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매일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 몇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있던 동선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정말 중요한 유품을 잃어버려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실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남편이 끝까지 찾으려 애쓴 결과 할머니의 유품을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네요. 저희 집에서 할머니 산소까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산도 타야 해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남편은
벌써 부모님 집에서 나가버렸고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남편이 타고 있는 차에까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의 골이 깊었던지라 이미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저도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엄마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청담 빌라보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단 한 개뿐인 물건이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항상 품에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큰 사이 얼굴 한 번만 볼 수 없냐고 쉬지 않고 찾아와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단지 제부랑 국그릇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파리채로 입을 내려칠 수가 있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앞으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저런 말을 하겠어요? 엄마가 할머니 유품 잃어버린 뒤부터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중요한 물건인 만큼 꼭 찾아드리면 사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소에 찾아가고 비가 오면 흙에 묻힐까봐 걱정된다며 온몸에 비로 젖어도 할머니 유품 찾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얼굴엔 힘든 모습보다 유품을 찾았을 때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걸 상상하면서 자기 일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할머니 산소를 다녔었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다시 품에 들어온 유품을 돌려드리려고 포장까지 하면서 엄마가 파리채로 내려치기 몇 시간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제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이 사람 얼굴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돈 많은 사이랑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네요. 할머니 유품도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저 사람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청담동 빌라는 사돈분들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명의 이전도 못 해봤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안이 난리도 아니야. 막내 사이가 그냥 가볍게 만나던 주변에 다른 여자들이 꽤 많았는지 둘이 결혼했다는 소식에 사이 집까지 찾아가서 네 동생이랑 처음 본 여자들과 한바탕 했었다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근사이가 나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 집안의 기둥인 큰사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내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마.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제 동생과 결혼을 했지만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에 만났던 여자들과 계속해서 엮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남편도 분명 전부 다 듣고 있었을 테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의견은 단 한 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으면서 왜 남편이 뒤처리까지 해주길 바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강하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쉬지 않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가
앞으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착한 남편은 다시 문을 열어드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발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